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OT 강의는 키마카 건축 시공 테마틱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으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만 딱 정하는 거예요. 자, 단위당 가격 얼마 줄게. 그럼 이 단위당이라는 것은 뭐 재료도 단위가 다양하죠. 뭐 콘크리트 1m 세제할 수 있고, 뭐 철근은 톤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단위당 가격, 노무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위당 가격을 결정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수량의 물량이 늘어나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소요소가 없고 굉장히 좀 긴급한 공사고 뭔가 확정된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작공이다, 장점이다, 그럼 조기 착공 가능하다 했었잖아요. 아직 점점 확정된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발주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설계 변경 처리가 용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단가만 지급하면 되니까 그냥 물량 산출하면 되는 거니까. 긴급 공사할 때 별표, 그렇죠? 긴급 공사할 때 계약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이제 총공사비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재나 이런 게 이제 그 좀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문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요 단가. 이 단가가 이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미리.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 야, 단가 좀 올려달라고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또는 단가가 너무 센 것 같다. 좀 깎아줘라.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 변동 때 문제는 단가. 요 단가를 사전에 미리 확정해도 불구하고 이거를 변경할 때라고 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 공사비가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더라. 물량만 늘어나면 당연히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실비정산 보수 가산 방법이에요. 현재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재 이 파트는요,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흐름만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흐름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비정산 보수 가산 방식을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비용 보수를 받는 방식이에요. 정산을 해서.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해서 쭉 나왔죠.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특징이다. 그럼 아까 뭐가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공사 실리는 나중에 확인 정산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양심적인 어떤 공사를 가능하다. 뭐 믿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시용자의 손해가 시용자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하도급을 하는 거예요. 하도급.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합건설이 되고 하도급은 뭐 전문공사업 같은 이런 분들이 하도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설계도서라는 얘기 있어서 설계도서를 얘기했어요. 이 설계도서는 굉장히 이 광의적인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아까 얘기했지만 설계도면과 시방서라든가 뭐 지름답서 같은 거 매일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사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이때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억 원 이상일 때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1억 원 이상일 때는 그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 물량 내역서라고 하는데 이런 걸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은 그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가 나오면 견적을 하는데 이 견적을 할 때 보통 발주청 측에서 또는 설계사 측에서 작성한 이 금액이 설계가라고 해요. 이 설계가를 결정해 주고 난 다음에 설계가를 결정할 때는 이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물량을 산출하거든요. 물량을 산출해. 근데 물량과 단가까지 산출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은 물량만 산출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럼 나중에 단가는 니들이 맞춰라. 그러니까 이 물량은 변동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콘크리트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바닥 타일이라든가 물량은 안 변하잖아요. 그럼 뭐는 변해? 단가는 니네가 기재해라라고 해서 아까 단가를 기재할 수 있는 산출 내역서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수량 산출 1억 원 이상일 때만 이 수량을 산출한 내역서를 설계도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거죠. 다만 여기는 단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물량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량. 공정변 수량만. 1억 원 이상일 때 1억.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해석 같은 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봤더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해서 설계도서 해석 패스는 건들지 않고요. 나머지 뭐 구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LFT부터 구하는 거죠. 후진법으로. 그럼 얘가 20이에요. 16이죠? 16.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냥 16 넘어가죠. 16이니까 얘니까 14가 되겠죠. 14. 나머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0에서 11 빼니까 얼마가 돼요? 뭐 10이 되겠죠. 예. 11 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6이란 말이에요, 6. 응? 얘가 0을 받아, 6. 응? 6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돼? 1이 돼. 아, 간단하네.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예비적 공정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유를 구하기 위해서 토탈 프로덕트 16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나와? 11이죠. 그럼 얘가 가장 먼저 시작을 11이죠. 12에서 5를 빼면, 7이 되겠죠. 7. 그러니까 나머지 구하지 않게 해요.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후속 20이죠. 20에서 16 빼면 4가 남겠고, 후속 공사 20이라 가정하면 20에서 16 빼면 4니까, 디펜더 프로토는 0이 되겠네. 그죠? 디펜더 프로토는 안 구해요. 왜? 이거 두 개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20일날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20에서 16은 얼마가 돼요? 4가 될 거고, 20에서 16 빼면 4가 되니까, 프리프로토는 제로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도, 현재,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으니까 6에서 5를 받으니까 1이 될 거고 후속 공사의 가장 먼저 시작 6이죠. 6에서 5 빼면 1이 되니까 끝났네. 모멘트 도어와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인장력이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세수대야처럼 돼요. 그럼 요 세수대야 되는 부분을 철근 배치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인장력이 크게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음을 두면 어떻게 할까? 이음을 두면 보해 단부에서는 하부에서 이음을 두고요. 보해 중앙부에서는 상부에서 이음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해 중앙은 상부에서, 단부는 하부에서 있는다. 이해되겠죠? 갈고리 길이는 이음 길이 포예요. 이게 바로 초음파 속도법이고,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그 결과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복합하는 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인발법이라고 나와요. 인발법은 뭐야? 말 그대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뭐냐면,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 콘크리트 거푸집에 콘크리트 헤드가 있어, 헤드. 응? 이 헤드를 이렇게 매립시켜 놓고요. 매립시켜 놓고, 나중에 콘크리트 강도가, 어느 정도, 같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다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얘가 파괴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잡아당기는 그 힘 있죠, 힘.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강도를 추정하는 공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수 시공해도 이만큼 떨어지니까, 그죠? 이게 현장에서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새 건물인데 콩 타설하자마자 막 빵빵 떼내면 어떻게 돼요? 정말 보수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인발법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인발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 볼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볼트를 집어넣고 이 볼트에 보세요. 이렇게 여기 홈이 많이 가면 약한 힘에 파단될 거고요.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관련되는 그 기준이나 규정이 그 산안법이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방서에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있고요. 건진법이라고 하고 건기법이라 하는데 저는 그냥 과거에 건기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기법이라는 안전관리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산안법이라고 그래요. 산안법과 이 건기법이 중요한 법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KCS에도 안전관리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끔 보면은 이 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그 안전관리 관련법이 산업안전관리법이 있고 건기법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좀 달라요. 이 산업안전관리법은요, 우리가 보통 작업자, 노무자라고 하죠. 이 노무자의 안전에 관련된 주로 신체의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주가 될 거고요. 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이 안전이라는 건 주로 시설 있죠. 구조물의 시설에 관련된 이런 관리적 측면이 커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 안전관리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처리 부분과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시설에 관한 이런 비용 항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출세가 이 비용에 관련 것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KCS에 보면 건축공사 일반 사항 중에 안전관리 관련된 사항이 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간별로 약간씩 출제의 어떤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 시험 또는 공사공단 시험 개정된 것도 있고요. 뭐 우리가 그 커튼홀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숙제 같은 그 패스트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로서 뭐 개정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어디? 키마카 단권화 교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상되는 문제도 다 키마카 교재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고 시작하시면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뭐 시공 테마특강 뭐 자신있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하면 될 겁니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본 강좌 때 뵙도록 합니다.